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혜미입니다. 네, 지난주 코스피 시장 미중 정상회담 무산 소식에 2170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 거래일보다 1.2% 떨어진 2177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조금 적었습니다. 0.01% 떨어진 72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전문가들은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따라서 변화가 예상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지적 재산권 관련된 마찰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조금은 적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떨지, 또 어떤 종목들 주목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0.2%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2172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좀 등락이 엇갈린 모습인데요. 네, 현재 0.4% 상승하며 73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기관의 순매수로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로서는 하락 전환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582억 원 물량들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이 그 뒤를 이어서 146억 원들 매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홀로 751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도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384억 원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네요. 외국인은 거래 대금 자체는 많지 않고요. 5억 원 현재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이 275억 원 현재 매도하며 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물시장으로도 가겠습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습니다. 우선 기관이 63계약 정도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이 1137계약이라는 강한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혼자 1051억 원이라는 또 강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상승폭이 큰 종목들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동방인데요. 현재 6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죠. 19%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급등세 시현하고 있고요. 2,16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천기계 보겠습니다. 화천기계도 저번 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주고 있는데요. 15.4%대로 15% 중반의 상승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3,000원 올랐고요. 22,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IHQ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거래일 연속으로 좋은 흐름 이어주고 있고요. 13%대 후반에서 14%대 초반에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300원 올랐고요. 2,4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동부제철우선주인데요. 현재 13%대 초반에 낙폭을 시현하고 있고요. 49,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일진디스플레이입니다. 현재 6%대 초반의 급락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40원 떨어진 3,80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동부제철 보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좋은 흐름 이어졌는데 오늘 이렇게 급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5%대 초반에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현재 650원 떨어진 11,3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 큰 종목 KC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8%로 5% 가까운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13,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승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요, EXT인데요. 현재 23%대 급등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주당 890원 오른 4,76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넥스트레이닝입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견조한 흐름 이어주고 있는 업체고요. 18% 초반에서 19%대 초반에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3,955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판타지오 보겠습니다. 판타지오 같은 경우에 3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계속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주당 130원 올랐네요. 18%대 후반에 상승폭 시현하고 있고요. 826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제약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거래되고 있고요. 14%대 초반으로 9,5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디지털 옵틱이 가장 위에 보이는데요. 24% 후반에서 25% 가까운 낙폭을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좋은 흐름 이어졌다가 오늘 급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549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데일리 블록체인입니다. 9.6%대로 10% 가까운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1,35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NSN까지 살펴보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당 250원 떨어졌고요. 7.6%대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3,000원에 현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주요 아시아 증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일이죠. 저번 주 금요일 중국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2.01% 급락하면서 지난달 10일 이후 가장 낮은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2333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홍콩 항생 지수도 1.8% 급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중국과 대만 증시는 춘절을 맞아서 휴장을 했고요. 11일 날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과 홍콩 항생 지수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장보다 2.01% 급락하면서 오늘 약세 시현하고 있는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233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이어서 홍콩 항생 지수입니다. 0.22%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27,88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아시아 증시까지 짚어봤습니다. 저는 이슈엔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엔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장 가장 이슈가 되는 두 가지 종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LG U+와 현대건설입니다. 먼저 LG U+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U+가 CJ 헬로비전을 인수 합병을 잠정 확정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오늘 14일 이사회의 상정에 통과가 되면 공식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8일인 LG U+ 측은 이사회가 상정이 예정돼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증권업계와 방송계에서는 LG U+와 CJ 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또 SK증권연구원은 LG U+가 CJ 헬로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기업 결합심사, 또 과기정통부의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심사, 또 방통위의 사전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는데요. 2015년 SK텔레콤이 CJ 헬로비전 인수 추진 당시 공정위의 기업 결합심사에서 무산된 적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유료방송 M&A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 표명 등이 이어지면서 LG U+가 CJ 헬로비전을 인수할 가능성은 2015년보다는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LG U+가 CJ 헬로비전 인수에 성공한다면 긍정적인 시너지가 예상된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4사분기 기준 LG U+의 IPTV 가입자는 402만 명으로 CJ 헬로비전 가입자 422만 명을 합산할 경우 약 82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게 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가입자 확보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기대되는데 홈쇼핑 송출 수수료, 또 지상파와의 CPS 협상 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울러 연구원은 유료방송 합산 규제 일몰 이후 KT도 딜라이브 인수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면서 옥수수 등과의 통합 법인 출범을 추진하고 있는 SK 진영이 발걸음도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인 종목 LGU 플러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U 플러스입니다. 현재 3.21% 낙폭 시현하며 15,1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인 종목으로 현대건설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건설이 올해 들어 경협 지원단을 발족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7일 현대건설 관계자는 올해 1월 남북 경협 지원단이 출범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상군 인원은 아직 5명 전후지만 비상근까지 합치면서 전체 인원은 13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관계자는 지원단은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원선 등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다가 중단된 철도 보건 사업 등 북미 정상회담 이후 경협 재개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조직이 남북 경협에 대비하는 브레인 역할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조사 업무 등을 담당한다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합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후 남북 경협이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남북 경협의 물꼬가 일단 터지면 이 흐름을 타고 북방 사업으로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대건설이 27일에서 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경협 지원단을 전격적으로 꾸리는 데는 이 남북 경협이 올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지 않을까라는 이 업계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로템 등과의 경협에 동반 참여해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앞서 지난달 22일 국토부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이 우리 측에 원하는 철도 유형에 대해 고속철도라고 답변한 바가 있다라며 이 현대로템이 고속철 자체를 제작하는 업체로 현대건설은 계열사들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동반 진출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인 종목인 현대건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현재 전장보다 0.47% 상승하며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64,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인 종목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특징주는 KB금융입니다. 이 KB금융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 것이라는 이 전망에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3% 가까운 2.81% 약세 시현을 하고 있고요. 46,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KB금융은 지난해 4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한 3,401억 원이라고 지난 8일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단기 순이익은 같은 기간보다 64% 줄어든 2,005억 원을 기록했고 매출액은 13% 감소한 10조 5,55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증권업계 연구원은 희망퇴직 비용 2,860억 원 등 일회성 비용 부담이 컸다라고 분석했는데요. 또 증권사와 보험사 실적이 부진해 실적이 나빠진 원인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첨보입니다. 이 첨보가 오늘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 공모가에서 31.3% 오른 52,500원의 시초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보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인데요. 6.48% 낙폭 시현하며 49,100원에 거래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첨보는 오전 8시에서 9시 공모 가격인 4만 원에 90%에서 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를 했고요. 이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합치는 가격으로 이 결정한 시초가가 공모가의 131% 수준인 52,5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회사 측은 당초 공모 희망가로 3만 5천 원에서 4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지난달 이 실시한 수요 예측에서 891대 2를 기록했고 이 공모 희망가 상단인 4만 원으로 공모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어 지난달 28일에서 29일 진행한 1번 공모 청약에서는 최종 청약 경쟁률이 466대 2를 기록하며 이 주관사나 하나금융투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첨보는 지난 2007년 설립된 화학소재 제조업체로서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이 836억 원, 또 영업이익은 177억 원, 당기순이익은 14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게임빌입니다. SK증권이 오늘 게임빌에 대해서 4분기 적자폭이 줄어들었다면서 올해 신작들의 성과에 주목하며 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빌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1.08% 하락하며 약세 시현하고 있고요. 55,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게임빌의 지난 4분기 매출액은 413억 원, 영업 손실은 7억 6천만 원으로 9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매출액은 일본에서 출시한 이탈리온의 호조로 해외 매출이 전기 대비 109% 증가했고, 국내에서는 별이 되어라 이 업데이트 효과로 동시에 상승을 했습니다. SK증권연구원은 해외 매출은 역대 최고 분기의 매출을 달성했고 또 매출 비중도 사상 최초인 60%를 넘었다라고 진단했는데요. 다만 영업 손실의 경우 신작 출시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와 또 매출 증가에 따라 지급 수수료 증가가 이어지면서 적자가 지속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1억 원, 또 67억 원으로 크게 개선된 7억 6천만 원으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연구원은 다만 모바일 게임의 히트율이 낮아진 이 산업 환경을 고려할 때 신작 출시 성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 동원 F&B입니다. 키움증권은 오늘 동원 F&B에 대해 올해 원재료 투입 단가 하락과 또 가장 간편식의 이 중심의 매출 성장으로 인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원 F&B입니다. 현장 전장보다 3.25%로 3% 넘는 급등세 시현하고 있고요. 28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연구원은 올해 참치 원어 투입 단가가 신규 어선에 따른 공급 증가, 또 유가가 하락되고 양호한 어획 환경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서부 텍사스산 원유 유가가 고점 대비 30% 하락하면서 어선 운용비의 25%를 차지하는 유류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참치 억가가 하락 압력을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원 F&B의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억 원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인센티브와 광고비가 증가했지만 참치 원어 투입 단가가 하락했고 또 참치 매출에 호조가 이어졌고 또 HMR과 유가공 중심의 매출 성장으로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4억 원 개선이 됐습니다. 동원 F&B는 식자재 유통법인인 동원 홈푸드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단체급식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왔지만 이 단가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자회사 부문의 수익성 개선을 이끈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법인인 동원팜스는 사료 매출 확대와 또 축산물 유통 매출 확대로 매출 성장률이 20%를 상회를 했습니다. 연구원은 향후 동원 F&B의 외형 성장은 HMR과 유가공 또 B2B 소스 중심으로 외형이 성장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는데요. 이 참치캔과 파우치 제품 또 상품주, 치즈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본사 외형을 확대하고 있고 3조 셀텍의 소스 라인을 증설을 통해 동원 홈푸드의 매출액과 또 영업 이익률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